요즘 저희 첫째가 40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을 많이 부리는데, 흔히 말하는 미운 4살의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군가 먼저 누르면 큰일이 나고, 배달 음식이 도착하면 본인이 문을 열겠다고 맨발로 나섭니다. 혹여나 저희가 들여오면 다시 밖에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도 해요. 유모차를 자기가 밀겠다고 하다가 벽이나 턱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고집을 부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줘야 겨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벌써 이러면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말해도 애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결국 저도 순간 욱해서 아이와 한바탕 실랑이를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행동들이 과연 우리 애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시기 애들이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를 알고 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화를 참게 되기도 하고, 아, 이게 그때 찾아봤던 그거구나 하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지,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 이해하기입니다. 먼저 인간의 사회성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특히 유아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미운 4살이라고 부르는 시기의 아이들은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와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에 포함됩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를 하며 주도성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율적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실패하거나 과도한 통제를 받을 경우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시기에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욕구가 강한 만큼 그걸 해내지 못했을 때는 좌절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줘도 거부하고 속상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 감정 조절이 서투니까 그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나 봐요.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은 서툴다 보니까 틀릴 때도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알려주려고 하면 바로 거부하고,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받는 것도 싫어해요. 책을 보다 모르는 걸 물어봐 놓고 막상 알려주면 그게 아니야 라고 하고, 제가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아빠 잡아야지. 저요, 가! 저 방울 가! 이게 거의 콤보로 터집니다. 그렇지. 이것도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돼. 뭐지? 응. 이거 여기로. 아니요. 응? 이거 얘 하는 거 아니고 얘야. 오케이. 아니요. 얘는 얘야. 그래? 응.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하드무요. 아빠 잡아야지. 얘가 얘다. 아니요. 얘는 요 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 봐. 이렇게. 아니야. 얘가 얘야. 얘 한번 따라가 봐. 잡아야지. 아니, 왜? 아빠 저리로 가라니까. 아빠 저리로 가. 아니, 너 저 방울 가. 내가 혼자 진짜. 아니 너가 알려달라며. 내가 알려주라고 안 했잖아. 저리로 가. 처음엔 어이없다가 자주 겪다 보면 결국 화가 나기도 해요. 실제로 감정적으로도 큰 소리를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이며 책이며 자료를 찾아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공감해 주세요 였어요. 아이가 화내거나 고집 부릴 땐 감정을 인정해주고 차분히 반응해야 한다고 하죠.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지금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났구나, 그랬구나 하고 말을 걸어봤는데, 결국 돌아온 말은 저리로 가. 저 방울 가.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뭐. 사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육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해결책이라기보단 마인드셋을 하고 이 시기를 버텨내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고 그냥 지금은 원래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욱하지 않도록 제 인내심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되게 행동하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충동 조절과 감정 표현이 아직 서툽니다. 부모의 반응이나 주변 환경이 예측 가능해야 아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도성이 커지고 새로운 규칙이나 행동을 습득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상황상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이집 가기 전이나 외출 준비를 할 때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요. 저희는 평소에 준비 다 잘해야 텐텐이나 비타민을 준다고 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협조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몇 번 먼저 간식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그 상황을 기억하고 바쁠 때 더 고집부리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손에만 쥐고 있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냄새만 맡아보겠다고 코에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엔 아빠 나 텐텐 하나 먹고 양말 잘 신고 바로 옷 입고 나가는 건 어때요? 라고 협상을 시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이 자식이 진짜 영악하네 싶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게 귀엽기도 해서 결국 들어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도 점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기준을 더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일관되게 해야겠다 느낀 순간이었어요. 진짜 어렵긴 하지만 이런 행동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제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실현 가능한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주는 것보단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건 내어주고 확실히 안 되는 건 일관되게 안 되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기준 내려놓기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저 애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그게 제 얘기가 됐어요. 슬슬 요상한 조합으로 옷을 입겠다고 하기도 하고 5월인데 털신을 신고 나서기도 해요. 그리고 혼자 손 씻겠다고 갔다 온 걸 보면 손에 거품은 아직 그대로인데 왜 옷은 다 젖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만약 이 시기에 행동이 계속 제지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입받는다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동기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눈에는 미흡하고 느려 보여도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서툰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부모의 기준은 조금 내려놓고 결과가 어설퍼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주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생각도 자주 들어요. 내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건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최근에 물감 체험 수업을 예약해놓고 가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이가 준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서 이럴 거면 가지 말자고 화를 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한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건데 시간과 절차에 집착해서 결국에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준과 계획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공감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올바른 행동이나 방법을 알려주려는 행동 교정이 먼저였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기준을 조금 내려놓는 것, 사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머리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바로 육아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해놓고 아마 내일 또 애랑 마주하면 예전처럼 반응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마음을 다잡아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씩 돌아보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밉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신랑이 하고 있을 많은 부모님들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